안녕하십니까. 타종공정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하게 된 타정실 신동열이라고 합니다. 우선 제가 이 발표를 하게 된 이유는 제가 근무하면서 있었던 공정사고나 타정실이 이 공정사고를 어떻게 대처했는지 이거를 정리도 하고 공부도 할 겸 이 기회를 삼아서 발표 주제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발표 순서로는 첫 번째 분해 조립, 두 번째 청소, 세 번째 가동, 네 번째 공정사고 스토리 순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표를 들어가기 전에 따로 사례를 준비한 게 탈리도마이드 약화사고라는 사례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 사고는 현대의학 역사상 가장 큰 사고로 타종 공정사고와는 큰 연관은 없지만 같은 제약회사로서 이 사고가 터져서 어떻게 대처했는지 알려주는 좋은 사례 같아서 준비하게 됐습니다. 우선 탈리도마이드 이 약은 독일의 그린엔탈 제약회사에서 개발했고요. 1957년 10월 폰테르벤이라는 이름으로 의사의 처방 없이도 구입할 수 있는 진통제 수면제로 출시돼서 광고할 때는 무독성을 내세워 광고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입덧을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어서 많은 임산부들이 사용했고요. 판매 초기부터 부작용에 대한 보고 및 문의가 계속되었으나 토끼나 쥐 같은 실험 동물에게는 부작용이 없어서 기적의 약으로 취급받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약을 복용한 임산부들에게서 이제 팔이 없거나 팔다리가 없는 사지가 없는 신생아들이 태어나게 돼요. 이제 그 원인은 탈리도마이드 분자는 두 광학 이성 질체 형태를 가지게 되는데 이 중 한쪽이 입덧 진정 작용을 보이며 나머지 하나는 혈관 생성을 억제하는 부작용을 이제 나타나게 돼요. 근데 이제 그 이유가 이제 태아가 세포가 성장하고 분화할 때 혈관이 혈관이 영양분을 이제 공급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탈리도마이드 이 약을 복용한 임산부들이 탈리도마이드 성분이 이 영양분을 못 가게 방해를 하니까 이렇게 사지가 없는 신생아가 태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고를 알게 된 회사는 바로 판매 중지를 하면 좋은데 1961년 11월부터 이제 62년 여름까지 천천히 걸쳐서 판매 중지를 하게 돼요. 그래서 거의 5년간 12,000여 명 정도 기형아가 태어나게 됩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FDA 심사위원 프랜시스 켈시가 이제 이 약을 딱 봤을 때 서류 미비, 자체 실험 자료 미비,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 검토 불충분으로 허가를 받지 않아서 미국에는 이제 부작용 사건이 극히 미미한데요. 이제 여담으로는 새로운 부작용으로 심근경색 등 독일에 추가로 보고되었고요. 이제 2006년에 독일의 제1공영방송인 ARD, 한국에서는 이제 KBS 같은 그런 방송사에서 이 사건을 다룬 2부작 TV 영화를 제작을 하려고 했으나 이 그린엔탈이라는 제약회사에서 이런 영화가 방영되면은 자기 회사의 이미지에 막심한 이제 손실이 끼치게 되니까 법원에서 방송 금지 소송을 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이 거의 50년대, 60년대에 있었던 사건을 이제 반세기가 지난 2012년도에서 이제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이런 나쁜 점도 있는데요. 이제 좋은 점으로는 혈관 생성 억제하는 효과가 암세포를 굶겨죽이는 역할을 하고 할 수 있고요. 또 이제 한센병이라는 나병을 합병증 치료를 FDA에서 승인하게 됐습니다. 이제 이 사례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검토를 했으면은 이런 사고가 없었을 텐데 아니란 생각으로 인해서 이 사고가 발생을 하게 돼서 이제 또 이 발생한 사고를 이제 올바른 방법으로 대처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회사는 자기의 잘못을 덮어두려는 이런 게 좋지 않은 점이 아마 저희 회사가 이런 사고를 안다면은
올바르게 정의롭게 헤쳐나간다면 참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이 사례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제 첫 번째 분해 조립에 대한 공정사고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로는 작업자 실수로 바이볼트를 가결수가 상태로 조립이 완료됐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번 작업자가 이제 인수인계를 받고 작업을 했는데 그 세팅 시 다이가 이제 올라와서 스크래퍼 등 이제 다른 부품들이 파손되게 됩니다. 이제 이런 사례를 통해서 이제 저희는 이제 이걸 방지하고자 작업자가 조립을 다 완료를 하면은 이중 점검을 통해서 기사에게 다 조립을 했으니 검사 요청을 해달라면서 그대로 이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혼자 조립하고 그러면은 사고 계속 날 수 있으니까 이제 이 사고를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중 점검을 실시하고요. 이제 혼자 있으면 혹시 못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 다른 사람의 시야에서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대책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펀치 팁이 나가는 이런 사례인데요. 보통 이런 경우는 신입사원에게서 많이 일어나는 사고인데 샷펀치를 분해하려 했으나 이게 잘 빠지지 않아서 억지로 힘으로 이렇게 팍 빼는 바람에 펀치가 날아가서 바닥에 부딪혀서 팁이 손상이 되게 됩니다. 보통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신입사원에게 교육을 해가지고 바이볼트를 풀 때 잘 빠지지 않으면은 렌치로 바이볼트를 풀면은 핫펀치가 쉽게 빠지니까 이런 교육을 통해서 펀치 팁이 나가지 않는 방안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주름캡이 찢어져서 정지에 나오게 된 사례인데요. 이제 공회전 시 주름캡이 제대로 체결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공회전을 해가지고 배출 슈트로 주름캡 조각들이 막 나오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제 다시 재청소를 해서 주름캡을 완전히 제거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제 주변에 에어만 불고 이제 청소 다 끝났다고 보고를 하게 돼서 이제 다른 미세한 조각 같은 경우를 발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제에 주름캡 조각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이 사례 같은 경우는 다시 저희가 이 사례를 통해서 세운 대책으로는 이제 수동 핸들로 하나하나 돌리면서 주름캡이 잘 조립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아까와 같은 사례로 기사에게 조립 다 했고 이제 공회전을 해주세요 해가지고 주름캡이 다시 찢어지지 않게 이중 점검을 통해서 똑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게 대책을 세웠고요. 이제 다음은 이제 청소입니다. 청소시 주의사항으로는 펀치 세척이 좀 약간 미흡할 경우는 스틱킨이나 정제내 기름 이물이 나올 수 있고요. 이제 털의 폴 청소가 미흡할 경우는 이제 펀치가 상하로 잘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움직이지 않아서 질량이 낮게 나오기 때문에 로우 리미트가 떠서 설비가 자주 멈추기 때문에 불량이 많이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홀 내부에 비산되는 이물로 인해서 이물 불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실 안 청소가 미흡할 경우 다른 제품으로 넘어가는데 이제 알비스에서 가제트로 넘어가는데 이제 작업실 청소가 미흡할 경우 알비스 정이 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생각하는 팁으로는 정제가 있을 만한 곳을 에어를 잘 불면은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적었고요. 이제 예로는 정제 분배기 바닥이나 바스켓에서 벌크통으로 넘어가는 입구에 정제가 끼어있을 수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저울에 정제 하나하나 재보면 정제가 저울 닫힐 때 밑에 안에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숨은 정제가 많기 때문에 에어를 꼼꼼히 불어서 정제가 혼입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앞불량이 나는 경우인데요. 이제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획정을 여러 페이지 찍다 보면은 작업자가 이제 약간 혼란? 아니면은 이제 헷갈려가지고 잠깐 깜빡하고 이렇게 파우더 알람을 끄고서 이제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이걸 이렇게 해놓고 이제 밖에 나가서 다른 작업을 볼 경우 이제 강제 피더에 과립이 다 떨어져서 앞불량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주의할 것은 이렇게 파우더 알람을 끈 상태로는 절대로 작업실 밖에서 밖으로 나가면 안 되고요. 그리고 보통 이걸 끈 경우는 이제 마무리 타정할 때인데, 신입사원이 마무리 타정할 경우 선임기사에게 점검을 받으며 타정을 실시합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앞불량이 났을 때 그 직전에 난 그래프인데요. 이게 빨간색 점들이 거의 여기까지 떨어지게 되면은 정제가 깨져서 나오게 돼요. 그리고 보통 기준 범위는 여기 안에 들어서 이렇게 타정이 되는데, 마무리 타정하다 보면은 이제 깜빡하는 경우 이게 바닥까지 내려와서 앞불량이 나게 됩니다. 이 사례 같은 경우도 앞불량에 관한 사례인데요. 다이아백스 타정 시 장시간 설비를 정지하는 경우는, 보통 장시간 설비를 정지하는 경우는 식사 시간 말고는 거의 없는데요. 이렇게 다이아백스를 타정 중 설비를 정지하는 경우 피더의 과립을 빼야 되는데, 과립을 빼지 않고 타정을 하게 되어 이렇게 앞불량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이아백스는 잘 붙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시간 대기할 경우 피더에 과립이 붙게 됩니다. 이 경우 과립을 다 빼고 다시 피더에 과립을 채운 후에 타정을 진행해야 됩니다. 최근에도 있었던 사례인데요. 핵정 쏠림입니다. 폐교정 작업 시 압력값이 질량 편차가 있어서 압력값이 자주 바뀌는 바람에 작업자가 질량 조절을 하게 되어 질량값을 자주 바꾸게 됩니다. 그 후 성상 검사를 하면서 자주 정제를 쪼개봤어야 되는데요. 이제 그렇지 않아서 정제가 전부 쏠려서 정제가 나중에 터지게 됩니다. 이제 이 주의사항으로는 이제 값을 변경하고 나서 반드시 정제를 쪼개봐야 되고, 핵정의 위치를 자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다시 세운 대책으로는 이제 1차 질량값을 고정을 하고 2차 질량값으로만 질량을 조절합니다. 그리고 각인이 있는 부분을 조금 더 약간 두껍게 해서, 예를 들어 말하자면 한 6대 4 정도? 한 여기 위에가 6, 아래가 4 정도로 하면서 현재 타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크랙입니다. 크랙은 이제 요즘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타정실에서 할 수 있는 경우를 다 적어봤는데요. 평소에 경도가 많이 높으면은 저희는 이제 좀 가능한 한 낮게 찍으려고 해요. 기준 범위 안에 조금 낮게. 근데 이제 크랙 검사 시 30T 중 거의 29T 이상 나오게 되면은 크랙이 심하다고 판단을 하는데, 저희가 세운 대책으로는 이제 평균 18K 정도로, KP 정도로 맞추고요. 최소 14KP 이상, 아무리 높아도 20KP 미만으로 찍고 있고, 작업실 안에 항상 가습기를 가동하고, 그리고 정말 크랙이 심할 경우는 물걸레질을 하면서 타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핵정이 쏠리지 않게 아까 말했다시피 2차 질량으로만, 질량값으로만 질량을 조절합니다. 다음은 무핵정인데요. 이 경우는 거의 없는데, 1차 센서가 2차 센서가 망가질 경우 간혹 가다가 하나씩 이제 불량으로 빠지는 통에서 나오긴 하는데요. 항상 이제 저희가 세운 대책으로는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1차 센서나 2차 센서가 괜찮은지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예전에 있었던 사례라고 들었는데요. 조립하는 과정에서 작업자의 실수로 터치를 잘못 조립했는데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타정을 진행합니다. 이제 그 후 이제
잘못 타정을 한 걸 발견해서 앞서 타정한 물량을 전량 폐기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 같은 경우는 간혹 가다가 신입사원 같은 경우 이제 알빗을 들어가야 되는데 잘못 착각을 해서 가제트를 조립하는 경우까지만 있었지, 이제 따로 타정을 진행하는 경우는 제가 아직까지는 보지는 못했고요. 항상 이 경우도 똑같이 이중 점검으로 통해서 펀치가 제대로 조립이 됐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다음은 이제 타정 히스토리인데요. 여태까지 있었던 이제 공정사고들을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호포의 과립을 부을 때 실리카겔을 항상 제거를 했어야 되는데 제거를 하지 않고 이제 바로 과립을 호포에 두게 됩니다. 그 결과 실리카겔이 터져서 한로트를 폐기하게 됐는데, 이 대책으로는 저희가 타정실에 소비닐에 항상 실리카겔을 모아둬서 거의 3대째 마무리할 때 실리카겔을 한번 세워보고, 그 실리카겔 다 있으면은 실리카겔 폐기하고 3대째를 마무리하는 걸로 항상 이중 점검 후 폐기를 하도록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태그징을 확인하지 않고 이제 과립을 호포에 부어야 되는데 정제를 호포에 두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한 통 분량 50kg 정도를 폐기하게 되고요. 이것도 똑같이 이중 점검을 실시해서 이제 과립 물량이 맞는지 항상 사인하면서 확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설계 청소가 미흡해요. 다이가 약간 터렛 표면보다 높게 조립하게 됩니다. 그 결과 스크래퍼나 리턴 가이드 등이 이제 파손되게 되고요. 항상 저희가 다이를 조립하고 나서 동다이로 터렛 표면이나 이제 다이랑 높은지 안 높은지 항상 이렇게 문질러 봐요. 이제 수동 핸들을 돌리면서 이렇게 이중 점검을 실시해서 이런 사례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설비 조립 시 다이봉을 상권치홀에 결속된 상태로 회전하게 됩니다. 그 결과 핵정 디스크판이 이제 찌그러지게 되는데, 이건 순전히 다 작업자 잘못이고요. 이 대책으로는 다이 조립 시 수동핸들로 회전할 경우 다이봉을 손에 쥔 채 수동핸들로 돌리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는 작업자 실수로 기준 질량 미만으로 타정하게 됩니다. 정제가 계계 진류 기준에 들지 않아서 한로트 폐기하게 되는데, 항상 이제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 거는 타정할 때마다 항상 질량을 재보고, 아까 말했다시피 질량값을 바꾸게 되면은 통상검사와 질량을 항상 확인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로는 과립 이물이 있는 상태에서 타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물이 발생하게 돼서 타정된 질량을 폐기하게 되는데요. 보통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따로 세운 대책으로는 조그만 사소한 이제 트러블이나 아니면 문제가 있을 경우 항상 기사나 담당 기사에게 항상 보고하고 있고요. 그리고 항상 이물 같은 경우는 샘플 채취해서 작업실 문에다가 붙여놔서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는 금속 검출기 에러로 바닥에 떨어진 정제를 양통 처리합니다. 바닥에 이물이 있어서 이 이물에 묻은 정제로 인해 한로트 폐기하게 되는데, 거의 항상 불량 사유 보고 후 수율 정리합니다. 바닥에 떨어진 같은 경우는 거의 저희가 대부분 폐기하고 있고요. 금속 검출기 에러가 나지 않게 항상 작업실에서 신경 써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그거인데요. 그거 질문해야 돼? 그 펀치 잘못 끼웠을 때요. 네. 그게
이미 결혼시켰잖아요. 네. 근데 다 전략 회계한 거예요. 예, 그렇죠. 그 선결 안 했었나요? 신기하게. 수동 선결 안 했나요?